아, 아.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역시 제목이 좋아야 돼. 딴 거 없어. 예, 유튜버요? 예. 뭐 오늘 패션 뭐 있습니까? 그냥 뭐 늘 입던 대로 입었습니다. 예. 뭐 새로운 거 있나요? 왜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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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습니까? 아, 뭐 이제 여름 왔으니까. 예, 뭐 우리가 또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입어줘야지. 예, 낮이.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운동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다 그런 거죠, 뭐.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레이디 앤 제로맨.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정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뭐 복장 잘못돼 버렸어요. 예, 오늘 유독 덥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뭐. 예, 역시 이제 제목이 되니까. 예, 이게 이제 또 내가 이제 또 이게 또 자랑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나나 되니까. 요 사건 그 요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요 사건을 뭐 집중적으로 뭐 알도 못해. 알 리도 없고. 근데 이제 또 나는요 또 틀려요. 또 이 이진이하고 나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또 이제 또 이게 얘들을 또 이제 또 이게 또 설득이 가능하고 얘들의 가십을 또 이제 운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주제를 또 이제 세대를 넘나드는 주제가 이제 또 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이 바닥에서는 안정권 아니면 대들 안 해요. 예, 대들 안 해. 뭐 내가 뭐 자랑이 아니고 안정권 아니면 이런 주제에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조선족 청부 살해 사건이죠. 지금 이게 난리가 나버렸어요. 정치와 무관하게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폐륜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옷이 이제 사람이 조금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바람잡이 썰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특별한 그 선물을 하나 받았죠. 예. 뭐냐? 이제 진짜 미쳐버렸어요. 내가. 아, 맨날 눈만 뜨면 자랑할 일이 생겼었네. 예, 보십시오. 요 반지거든요. 사자 반지. 여기 보시면 GZSS가 새겨져 있어요. 요 안에 보시면 여기 또 여기 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캠이 싸구라라서 씨발 거 초점을 못 잡는 연병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우연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지. 예. 요게 이제 그 모 대학교에 금속 세공학과 대학원에 다니시는 우리 또 이제 인재가 있어요. 인재가 또 요 양반이 우리 젊은 친구인데 요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안정권의 방송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완벽하다. 형님은 나의 원업입니다. 예, 아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나는 형님을 너무 존경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만들어주고 싶다. 자기가 이제 세공을 한대요. 배운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아따 나 간지럽다. 예. 그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더만 또 굳이 예. 굳이 또 이제 그 또 이제 또 이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만들어 갖고 오셨어. 예. 예. 멋이 자꾸 끊긴다고? 멋이 동글동글해? 아따 뭐 방송을 못 하겠네.
잘 나와요. 새로 고치 뭐셔. 아따 조카 스마트폰 좀 바꿔. 뭐요? 다 날라가 버렸어? 뭐 시청자가 뭐 이래? 진짜 족같아요네 씨발거. 할마 똑 떨어져보네 연병하고. 아 좀 컴퓨터 좀 바꿔. 스마트폰 좀 바꿔. 애국들 좀 해요. 삼성 스마트폰 사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요 반지를 이렇게 딱 제작을 해가지고 아주 간지 털려보죠. GZSS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대. 아주 멋져 보여요. 예, 멋져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내가 요거 이제 또 나눠되니까 요거 이제 또 엔간한 사람이 냅둬버려. 이제 사람들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 여기 또 이제 엔간한 사람들이 요런 거 참은요 가스 배달 부대 봅니다. 예. 그러지 바로 뒤에다 가스통 이거 VF 타고 다니는 가스 배달 부대 버리는데 이제 나눠되니까 요런 거 안거나 끼워놔도 이제 막 셀럽이 돼버죠. 예.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이걸 전달을 해줬는데 내가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예, 감사 인사도 못 드려가지고 이 방송을 빌어서 예. 뭘 맞춰 이재호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단께. 예? 장난쳐버려요. 이건 따라하지 말으라니까요. 이제 별걸 다 따라하려 그러네. 아주 요새 아줌마들이 안정권 하니까 막 남편들이 난리여. 예? 난리라고. 내가 이제 오늘 나시 입었죠. 또 영감님들 난리가 나버려. 내일 또 장바닥 가가지고 나시를 입어야 되는데 또 난닝구를 산다고 또 할머니들 또 좋아하니까 대도 하나 또 쌍방울 난닝구 사가지고 입으면 이 뽀대가 안 나요. 예? 장난쳐 봅니까?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요새 막 따라해. 자꾸 따라했어. 예. 난닝구 사갖고 입어봐야 이거 대도 안 해버려요. 예. 한번 보여줄까? 또 운동이 되니까 몸매가 되니까 탁 바꾸어야 되니까 허리 라인 보시오. 요 허리 라인 봐봐. 얇어. 아주 얇아. 지금 사람이 싹 빠져버렸으니까 우리끼리 싹 복근 한번 쫙 올리면 기가 막혀버려요. 우리가 뭔 배가 나왔대? 뭔 배가 나왔어요? 장난쳐봅니까? 직접 보면 싸볼 장난 없어요. 진짜. 내가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겸손이 없어져 버렸어. 예? 너 이제 우리 또 모란시장 또 속옷 아줌마들 또 겁나 돈 벌어버렸다. 숭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질투하지 마셔. 장난쳐버려요. 그렇습니다. 화보 이제 찍죠? 여름에 썬팅 이거 뭐요? 썬팅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그 시꺼멓게 태우는 거. 그 뭐죠? 그 있잖아요. 굽는 거. 살 굽는 거 시꺼멓게. 태닝. 그렇지. 태닝. 오케이. 태닝. 그렇지. 그 태닝 해가지고 거다 그러면 이제 입체감이 또 살아나요. 예, 우리 흑경들처럼 쫙 해가지고 이제 아르기닌 2알 딱 쳐먹고 이빨 이거 들고 막 펌핑 이빨 해가지고 딱 치지. 몸에다 힘이 빨 주는데 얼굴은 웃어야 돼. 딱 해서 운동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마약이니까 딱 씨발 다 뒤져져. 장난 없어요. 예, 장난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거 식용유도 발라가지고 장난쳐 봅니까? 예, 우리 아수라 실장님이 다 알아서 코디해 줄 거예요. 예, 바로 막 스파이
정건이 형 보려면 어디 가야 하나요? 네가 나를 왜 볼라 그러냐? 어? 네 자꾸 왜 나 볼라 그러냐? 너 뭐여? 예, 감사합니다. 아니 성주부자 꿀참외님 돈 보내지 말고 참외나 보내. 먹어보게. 참외잔 보내시오. 참외잔 나 잔 먹어보게. 너 뭐여? 팬이여? 팬이면은 그냥 그 봐. 그냥 화면으로 봐. 멀리 있을 때 보는 것이 형이 멋이지 가까이 오면 실망할 수 있다고. 장난쳐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존나 빠져버렸는데 제가 이거 다이어트 비결 가르쳐 드릴까? 예? 이게 방송이요. 내 방송이 그 엄청납니다. 사실 내가요 이게 진짜 이게 생활 방송이라고 봐야 돼. 못 오는 게 없어. 내가 이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돈을 아껴주는 놈이요. 이게 이거 다이어트님 은이 지랄하는 거 있잖아요. 약 팔고 운동기구 팔고 지랄하는 거 있죠. 다 사기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을 내가 해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뱃살 어디 배대지에다가 멋을 쫙 붙여가지고 하면은 뱃살이 쏙 빠지고 팔뚝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멋을 하면은 뭐 살이 쏙 빠지고 이거 다 족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운동기구나 어느 약도요 특정 부위 살을 뺄 수 있는 약과 운동기구는 없어요. 그거 다 족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속아버렸다니까요. 이거요. 이게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이게 상도를 어기는 짓거리기는 한데 내가 이제 또 우리 또 어르신들 음한데 돈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러고 이게 살을 빼는 원리는 간단해요. 뱃살은 제일 마지막에 빠집니다. 뱃살은. 그러니까 이게 특정 뱃살을 빼는 운동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진짜 다이어트를 하려 그러면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또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내가 진짜 답답하다. 뭐냐면 운동을 존나 많이 하면서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게 뭐냐면 적게 먹고 달리기 존나 뛴단 말이에요. 예? 적게 먹고 달리기를 존나 뛰어요. 그러면 나 이제 지방을 태운다고 해.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겨울잠 자는 곰새끼 모드로 바뀝니다. 이거 적어. 나나다니까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거 안 먹고 달리기 존나 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겨울잠 자는 곰새끼가 돼서 밥 한 공기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요. 레알리로다가 이거 진짜 나 진짜 이거 헬스 트레이너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 이게 이제 살을 빼려 그러면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 거 있죠. 이게 100을 잡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리기를 존나 해도 결국 20% 정도 하루에 쓰는 100의 칼로리가 20% 정도밖에 왔다리 갔다리 안 해. 결국 뭐냐? 제일 많이 지방이나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는 이 생각하면서 쓰는 칼로리, 뇌가 소모하는 칼로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장 이런 것들 있죠. 위가 조물딱 간이 덜렁덜렁, 뭐 십이지장이 벌렁벌렁, 뭐 어디가 뭐 뻘떡뻘떡 이런 이 내장 온 몸을 유지하는 데 쓰는 열량이 존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 진짜로 이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뭐냐면 존나 먹는데 살이 안 찐다는 사람들 있죠. 마른 사람들 엄청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야. 그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운동도 막 웨이트 무게를 갖다 존나 올리고 달리기 존나 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과 내장 안에 각종 이 내장과 머리 그리고 이제 이 근육이 생성되면서
이게 한 70%거든요. 이걸 계속 자극을 시켜줘야 돼. 자극을. 그러면서 칼로리를 소비를 하고 식단을 뭐 어디 씨와 어디 바다 코코넛 이런 거나 처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줌으로써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 이거 달리기 있죠. 달리기 좆빠지게 뛰는 거는 사람들이 지방 태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 유산소라고 하는 이 달리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속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산소를 뛰면서 심장을 박동수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웨이트 운동 수행 능력을 늘리는 것. 그것 때문에 유의미한 행동이지 달리기 존나 조져가지고 오늘 내가 씨발 그 달리기 그 기계에서 한 300kcal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초대사량이 몸뚱이가 원대진년인데 기초대사량을 재보면 1500kcal가 나오는 애들은 1500kcal 그러니까 밥 2공기 먹고 나선 다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한 2800kcal 3000kcal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운동을 한 계속 하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 3000kcal를 먹어도 지방으로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존나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웨이트를 해서 무게를 조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몸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꾸준히 움직여가지고 이 지속성이 그러니까 헬스장을 갈 때 이게 헬스장을 가면 왜 중도 포기를 하냐. 대가리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빙의를 해버리는 거야. 가기도 전에 지는 씨발 어조비 새끼인데 내가 그래서 오늘 씨발 나시를 딱 입어버렸잖아. 내가 어조비 새끼들 바라고. 꾸준함이야. 무조건 꾸준함. 근데 가서 이 잘못된 상식으로 뭐 어디에서 뭘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뭐든지 돈 투자를 해가지고 내장지방 마찬가지예요. 내장지방이든 외부 지방이든 다 똑같아. 지방 태우는 건. 가서 운동을 돈 주고 배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근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막 무거운 걸 막 존나 들면 근육이 뻥뻥뻥뻥 뛰기가 돼가지고 지방 싹 걷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좆빠지게 했는데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좆같아 그냥 하고 그만둬버리거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헬스장을 가면은 낮은 운동부터 계속 고반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고반복. 그게 뭐냐. 현재 여러분들 컨디션에서 운동 수행 평가 능력을 계측을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한계가 100이다. 그러면 100의 로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몸을 웜업 해놓고 110, 120 로드를 걸어주는 겁니다. 로드를. 그 힘들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이게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강박증이 있거든. 무게 많이 들면 하여간 근육 많이 생기고 막 살 빠지는 줄 알아. 안 그래. 근육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대로 충분히니까 이게 벽 미장 공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은 벽작에다가 금을 내는 겁니다. 금. 이게 균열을 내는 거예요. 담벼락에다가 운동 웨이트는 내 몸 근육에다가 균열을 내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거 균열만 존나 하면 어떻게 돼요? 담벼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식은 뭐냐면 균열을 냈으면 이 균열을 이 시멘트로 다시 메꿔야 되는데 이게 휴식이에요. 휴식. 그리고 이 시멘트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벽 미장 공사. 그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 근육도 매스업이 되고 지방은 이 미장 공사를 하는 중간에 이걸 에너지로 쓰면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은 다 이제 천천히 태워지죠. 긴 시간 동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예. 근데 잘못된 다이어트를 가르쳐 주거든. 4주 만에 6kg 뺄 수는 있지. 안 처먹으면 빠지지. 문제는 그 안 처먹고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현격히 떨어져서 옛날에는 밥 2공기 먹어도 살 안 찌던 몸이 물만 마셔도 살찌게 돼서 요요가 바로 와버립니다. 요요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장시간 동안 내 운동 수행 능력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는 그런 체형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또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 존나 이거 연구를 했다니까. 예, 얼마나 돈도 많이 썼어. 장난쳐버려요. 내가 공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 정도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돈 수백만 원 써야 돼. 장난쳐버려요. 나는 이제 그런 거 자비가 있죠. 내가 마음이 좋아. 그냥 바로 나는 그냥 공짜로 알려줘버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배돼지 살을 뺀다고 씨바 배에다가 멋을 쳐붙이고 막 지랄하잖아요. 절대 안 빠져. 그런 거 없어요. 배돼지 살은 제일 마지막에 빠져. 예. 아 그냥 봐. 아주 정확하니까 요거 이제 예. 또 씨바 뭐 말을 못해. 벌써 또 이제 뭐 3대 500다리들 헬스 전문가들 또 나오시네 또. 예. 그러니까 예. 장난쳐요. 예. 한약 먹으면 빠진다고요? 좆대버려요. 장 완전 개작살나봅니다. 예. 이제 이게 또 이제 또 그렇지. 레이몬드님 저 레이몬드 제 양반은 아주 모범생이야. 그러고 이제 요런 거를 하면서 해피나눔을 딱 추가로 하면 바로 살이 2kg씩. 어조비 새끼들은 해피나눔 만원에 1cm. 웜돼지년들은 해피나눔 만원에 2kg씩 빠집니다. 2kg씩. 바로 2kg씩 빠집니다. 예. 10kg가 빠지고 싶으세요? 5만원 하시고 20kg 빠지잖아요. 바로 10만원 하시면 미소코리아 돼버려요. 미소코리아. 바로 예. 이그젝 틀립니다. 아주 정확해요. 예. 이게 이제 또 이제 나나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원떼지년 있잖아요. 예, 요새 그러고 정광용 씨바 카페에 23살짜리 가인의 남자 이름 씨바 위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안정권이가 한미 동맹인가 무식인가 청년 그 원떼지 개같은 년들 깠더니 너 왜 내 카페에서 지랄하지 정광용의 카페 가가지고 지랄하냐 미친년아 뒤질래? 내가 이게 자발적 비둘기가 존나 많아요. 네가 하는 짓이 바로 실시간으로 나한테 넘어옵니다. 네 신상도 다 넘어와요. 뒤질랍니까? 장난쳐버려요? 그년들 원떼지요. 근데 그년들이 노인네들 그 돈으로 속여 처먹으면은 내가 가서 죽여본다니까. 원떼지년들이라고. 반이 원떼지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내가 그 카페? 그 원떼지년 간부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까요? 장난쳐보냐고. 씨발 뭘 알고 씨부리세요. 족같이 인터넷 그 23살 가인애드마 신광철인가 남자 이름으로 위장해가지고 뒤질라고 썩으려니. 내가 원떼지 그 뭐 한미동맹 그 뭘 비하를 했대. 적극 후원하고 지지해야 된대. 원떼지여 뒤질라고. 내가 가만 냅두잖아. 가만 냅두잖아. 니들이 만약에 노인들한테 사기치고 돈 빨아먹잖아. 넌 죽여버려. 내가 가서 죽여봅니다. 싱크가 또 안 맞습니까? 인터넷 문제 같아요. 인터넷 문제. 적어도 태극기 집회 바닥에서는 제 눈깔이 후발 주자들 들어와서는 제 눈깔이 못 벗어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자발적 휴민트들이 있다니까. 네 신상 다 나한테 보내줘요. 23살 가인애드만. 네가 원떼지 아니냐고. 뒤져볼래? 장난쳐보냐? 그 안에 원떼지 아닌 애들이 있긴 있어요. 원떼지 아닌 애들이 있긴 있는데 내가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이 씨발 족같잖아요. 아니 딱 보면 몰라요. 말이 웃겨불잖아. 어? 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뭐 땜시 뭔 지원을 아끼지 말어. 이거 장사하냐? 여기서 죽으려고? 예. 장난쳐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이제 그래도 성적 부자꾸 참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 노인분들은 이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입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어르신들이 이쁘게 보고 본다는 걔들이 그 나쁜 짓을 아예 대놓고 해서 이용해 처먹으면 내가 출동을 합니다. 예, 오독오독지 뜯어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굳이 뭐 이걸 해집냐? 그러진 또 안 해요. 다만 내가 니들을 알고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서 눌러놓는 거죠. 그 나 같은 놈이라도 없어봐. 그러면 저것들 아주 이 바닥 우습게 알고 노인분들 아주 이용해 처먹어버려요. 이제 내가 그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전현들은 저를 알거든요. 예. 아니까 혹시라도 니들이 족같은 마음을 먹고 있고 이게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연들은 뻔하거든. 얘들 했던 짓거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짓눌러주는 건데 그럼 씨발 고맙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걔 족같은 소리를 하고 댕기세요. 그것도 씨발 내 카페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든가. 넌 주댕이가 없냐? 손가락이 없고 왜 정광용의 카페 가고 지랄하냐? 어? 왜 정광용의 카페 가고 지랄해? 정광용한테 나한테 따지라 그래. 그러면 까불 떨고 자빠졌어요. 뒤져보려고. 엥가 여세요. 그 다 네 신상 털려서 나한테 넘어옵니다. 네가 어떤 애인지도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냥 살고 싶으면 웜돼지 티내지 말고 음한 짓거리 하지 말고 족같은 짓거리 하지 마. 씨발탱이들 그냥 이 바닥에 그렇게 몰캉몰캉한 건지 알아? 아주 씨발 이거 웜돼지 이것들은 질이 족같아요 진짜 아주. 예. 저봐 나오잖아. 어느 어르신이 1000만원 후원했대요. 이 씨발년들 죽여버려야 되겠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돌려드려라. 돌려드려라. 이 씨발년들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이 씨발년들 놔두면 안 되겠네. 이 개같은 년들. 아, 나 씨발 인지연 저 씨. 백모 씨발. 내가 이런다니까. 돈 벌기가 존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돈 벌기가 존나 쉽다고. 하, 이제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백모는 구락 가면 안 되지. 내 카페 당신 페이스 나 당신 존나 싫어해요. 왜냐면 뭐 어디 전화해서 그랬다대. 안 대표가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직접 이야기해 줄게요. 난 당신 존나 싫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당신 빨갱이였다는 게 존나 싫어요. 대놓고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좋다는 이야기 존나 어렵게 하니까 더 싫어요. 세 번째가 늘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 이 연대로 이렇게 후발주자 만들어서 뭘 그러니까 정치병 걸린 그 모습 자체가 족같은데 요게 이제 저번에 원돼지 애국당 사건 때 당신 뭐라 그랬어요? 아마존에스라며 극진보 운동 여성들이라며 원돼지를. 그래서 이 원돼지들 보고 무슨 여성 투사로 묘사를 해가지고 진작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에 예? 뭐 아마존에스들이 나서야 된다. 자기 취향은 아니지만 당신 페이스북 글 우리 카페에 내가 박제해놨어. 어? 원돼지가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족같다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든가. 당신 말 한마디에 노인들이 백모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증됐다. 예. 그렇게 맹목적으로 빠는 사람 존나 많습니다. 당신 책임 안 지잖아 이런 거. 어? 씹으려는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존나 싫어요 내가. 예. 그랬더만 나중에는 자기가 웜돼지 데리고 온 거 아니라고 그랬대. 누가 데리고 왔대? 데려온 건 인지연이지. 인지연도 당신 꼬붕이잖아요. 장난쳐버려요? 어? 이게 데리고 올 년들이 있고 데리고 오면은 이거 진짜 절대 안 되는 년들이 있는데 방사능급 쓰레기들을 데리고 온 것들이 뭔 말이 많네. 뭔 말이 많냐고. 전년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자 이 구호 자체를 저 정신병 걸린 전현들의 어떤 존재감 어필을 이용해 처먹는 년들입니다. 예? 여자라서 탄핵당했다. 여자라서 뭐 석방 안 해준다. 이런 프레임인데 전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이고 정치적 탄압받는 걸 지들의 존재감 변호를 위해서 이용해 처먹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존나 싫어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웜돼지하고 메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 선생님들 잘 알아요? 여기 4,500명 웜돼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 줄 압니까? 인터넷 환경이라는 건 몰라요. 몰라. 예, 몰라. 이 바닥이 그래요. 어떤 노인분이 1,000,000원을 줬대. 저런년한테. 예. 1,000,000원만 줬겠어요. 더 많을 거라고. 왜? 저렇게 가신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미동맹 어쩌고 저쩌고 그 애국당에 있던 웜돼지 년들이에요. 그년들 그대로 와가지고 음한 애들 조금 더 데리고 와가지고 면상 가리고 있는 년들은 싹 다 웜돼지 년들입니다. 내가 얼굴을 다 알아요. 걔들을. 근데 뭐 족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진짜 더럽게 세게 해서 그렇지 이 바닥에서 유일하게 모르고 속는 노인들 편은 나밖에 없다고 보면 돼. 진짜로. 내가 뭐들라고 이런 분란 일으키고 뭐 요거도 먹을 짓거리를 자처하겠습니까? 나하고 이익이 상충되지 않아요. 그년들 그 짓거리 하든가 말든가 쌩까면 돼. 쌩까면 돼요. 내가 뭐 이걸 하면 욕밖에 더 먹냐고 저런 C8년들한테 온갖 분탕질하고 난 쌩까면 돼요. 근데 내가 왜 가만 안 있냐? 나는 어디 시민단체장들 뒤통수 까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정광용 뒤통수 뿌려먹는 건 내가 박수 쳐요. 박수. 예. 상관없어요. 근데 그 돈 1,000,000원 갖다 준 그런 노인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소위 리더라는 사람들은.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뭘 알아요. 그냥 다 이쁜 손녀들로 보이지. 근데 그 손녀라는 년들이 우리 한남충 예비새끼 뒤져라 이러고 자빠져 있는 년들이지. 꿈에라도 생각하겠어? 그 모르는 거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그래도 아스팔트 바닥에 이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입니다. 이걸 이용해 처먹는 게 아니고 씨발 새끼들아. 자, 진짜 내가 보면 이 바닥은 지 정치 욕심만 부리는 양아치 새끼들이 절반이고 재림 예수병 걸린 새끼들이 절반이에요. 예. 아, 진짜 더러워요. 보면 볼수록 더러워요. 워마드가 무슨 달장 문구르 오소리보다 나아요. 낫기는 똑같은 년들이지. 사회 암적인 존재들이지. 웜돼지한테 자비 베푸는 순간 나라 망하는 거예요. 웜돼지 년들한테 무슨 낫다 말할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씨발 패미를 까면 안 되지. 저 년들이야말로 족같은 년들이지. 정신들 차리셔야 돼. 전현들 카페 가봐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오늘도 틀타코인 만나다. 노인들 돈 빨아먹어서 만나다 그래요. 낄낄낄. 이 맛에 뭐라 그래? 이 맛에 호구 태극기 한남충 새끼들. 이런다고 한남충 제기 안 하노? 제기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성재기 씨 비하하는. 뭘 모르면 내가 보기에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 인터넷 생태계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면 돈 벌기 존나 좋다니까. 태극기 집회 제비새끼가 있어요. 또 노인분들 입맛에서 집회 쬐깐하게 열어가지고 막 뭐 하면은 돈이 쏟아져 들어와.
그걸로 막 연명하는 새끼가 있거든요. 족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끼들만 욕할 게 아니라 이 바닥이 어떤 자정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새끼가 사기를 치는 새끼인지 뭐는 새끼인지 어? 뭐에 처먹던 새끼인지 뭐 없어요. 지금 당장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면 주머니에서 보겠대서 돈을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놈은 말을 욕짓거리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비하를 하면 왜 애국자를 까니? 나 환장해버려요 진짜. 나 환장해본다니까. 저는 딱 기준이 그겁니다. 내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열받는 거 변호하는 거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태극기 들고 있는 그 노인분들입니다. 나는 그 태극기 부대 리더들 다 족같다고 보는 새끼예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한다니까. 쓸만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내가 딱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인간들 위에서 이만큼도 내가 자비 베풀 생각이 없어.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발끈하는 건 뭐냐면, 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 돈 쓴다라는 거 나한테 상관없죠. 그렇지만 내가 열받는 건 그걸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 최소한. 근데 본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 말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거거든. 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자고 하는 애들을 네가 왜 까? 이 매국노 새끼야. 이러는데 그년이 사기꾼이면 그 사기치는 년들을 까야 돼요.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하는 역할이라니까. 먹어도 될 떡이 있고 먹으면 절대 안 된 떡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르신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떡인데 이 떡이 그냥 보기에 좋아서 이걸 잡으면 내가 못 잡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르신들은 이 새끼가 내가 먹는 게 싫어서 날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왜? 안 드시게 해야 돼요. 그게 이 바닥에서 이름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 씨발놈들이. 족같아버려요. 그 요거도 먹는 게 무서워서 안 하는 새끼들도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이걸 돈으로 보는 새끼들도 있고 족같아버려요 진짜. 들어와버려. 백모 당신이 원떼지 년들 변호한 거는 빠과 없지. 우리 카페에다 내가 딱 당신 그거 지워볼까 봐서 이거 다 했지 씨발. 박제 바로 씨. 조심해 원떼지. 너가 내가 진짜 조직 싹 다 찢어볼 수도 있어. 그 어려운 거 아니거든. 너가 워마드 안 해도 다 너희들끼리 이렇게 보안 유지된다라고 착각질을 하지 마라. 내가 정보가 어느 정도로 되냐면 내가 이런 잘난 척을 존나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정도로 정보가 좋냐면 내가 또 영빈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저는 이거 한번 물잖아요. 절대 안 묻습니다. 제가 곤조가 진짜 족같은 새끼거든요. 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걸 가십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족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냐? 라고 해도 전 이 새끼를 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잊어먹었죠. 근데 나는 또 이 새끼를 팝니다. 자, 김영비, 신준섭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도 못해. 잊어먹었잖아. 최근 들어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보자. 데블스 TV라는 상호를 바꿨더라고. 아세요? 어떻게 바꿨냐? 데블스라는 사명을 라이크디라는 사명으로 바꿨어. 전혀 다른. 이 라이크디라는 사업이 전혀 생뚱맞은 회사인데 이거 신준섭이하고 데블스가 만든 거야. 사명 변경을 한 거예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아직 이게 바꾸자마자 지정이 되어 있고 라이크디.
이걸 광주 지방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산림이라는 곳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알고 이번에 1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이 라이크디가 선정됐습니다. 오늘자로. 내가 딱 물었지. 내가 이거 또 파요. 그리고 신준섭, 김영빈 가족과 지인 명의로 차명 운영되고 있는 각종 카페, 그리고 데블스에서 게스트하우스와 그 찻집, 카페, 순천, 전주, 전북, 이것도 우리 다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부야, 일부.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비밀리에 스튜디오를 옮겼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니들 원래 2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번에 간 거는 그냥 간 거고, 니들이 전남대학교 쪽에다가 니들끼리 아는 공개되지 않은 아지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안 나온다고 하기를 거기를 안 쳐들어간 겁니다. 이 짓거리 하려고. 데블스 니들은 니들 직원 중에 내 뿌락지 하나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 웜돼지 마찬가지야. 그 웜돼지 운영자 중에 안정근이 뿌락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광용 카페 마찬가지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안정근 뿌락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요거 듣고 존나 또 막 족쳐봐. 느그만 찢어져요. 느그만 찢어집니다. 왜? 전 이거 팔라 그러면 이거부터 해요. 뿌락지부터 박아요. 뿌락지부터. 당연한 거 아니요? 뿌락지부터 박아야지. 근데 어디 뿌락지를 족밥으로 박냐? 난 절대 안 그래요. 예. 영비하고 준섭이는 어디 말단 직원들 족치지 말고 너그 안에서 모르지 뭐 씨발 여기까지 할게요. 몸돼지 조심해. 농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거 삔또 상해가지고 동기어진 시전 해보면은 너그 조직 완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만 하면 돼. 나는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보나 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야. 뭐냐, 니들 놀던 물로 가. 여기서 놀고 싶거든. 절대 노인분들의 주머니 털 생각하지 마. 돈 받지 마. 니들은 돈 받을 자격 없어. 그럼 내가 가만 놔둬줄게. 니들이 여기에서 돈 빤다? 그럼 내가 너희들 진짜 거짓말을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나는 이 유튜버,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에도 이런 웜돼지의 존재를 알면서 눈 감고 이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황도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밀어주면서 이 존재를 알아. 알고 있거든요. 당신 나중에 진짜 좆됩니다. 좆돼요. 이런 거 진짜 절대 내가 용서 안 합니다. 씨발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또 이제 뭐 씨발 이래가지고 뭐 이제 막 밑에 것들 존나 족치겠죠. 누가 뿌락지냐. 원래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조직 내에 이제 뿌락지가 있으면 이거 막 서로 의심이 돼요. 예, 이제 조직 찢어버리기에는 요거 제일 좋아. 저 새끼까 저 새끼까 존나 지랄하겠지. 리더십은 그러면서 찢어지지. 예. 존나 족칠수록 땡큐지. 한번 찢어봐. 씨발. 내가 뭐 어디 어설픈 새끼가 뿌락지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한번 자중질 안 해봐. 데블스. 그 데블스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형 이 전쟁을 끝내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해. 처먹은 거 내놔 개새끼야. 개안해. 이 전쟁은 안 끝나. 네가 이걸 다 개안해야 돼. 그리고 사과해야 돼. 그래야 끝이 나거든. 이게 네가 이제 끝까지 이거 막 하던 짓거리, 너그 위에 선배들 하던 짓거리대로 이제 문 떼잖아.
내가 이걸 다 파고 들어갑니다. 예, 한번 봐봐 어떻게 할지. 남들 다 잊어도 나는 안 잊어. 내가 원래 그런 새끼야. 건조가 더러워가지고. 예. 너가 이제 이 새끼 잊어먹었겠지 하지. 그럼 난 또 파요. 이거 계속 판다니까 나중에 이제 니들이 목표가 아니야. 니 윗선이 목표지. 계속 파, 계속 가, 계속. 왜? 이건 명분이 있습니다. 왜? 전라도 지역 카르텔이 영비 같은 새끼거나 이 데블스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광주 지역의 공연 문화 사업을 이것들이 다 독식하고 있다니까.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정말 재능 있고 백 없는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다고. 이런 애들이 역차별 받고 있거든. 내가 그 애들 가슴에다 불질러 버릴 거라니까. 진짜로. 불질러 버릴 거예요. 넌 절대 내가 도망 못 가요. 죽습니다. 예. 전라도 광주 카르텔, 지역 문화 카르텔, 내가 찢어버린다니까요. 장난쳐 그래? 뒤져버렸지. 예. 광주 와일드리스트죠. 그 새끼가 광주에서 그 문화진은 그 새끼가 문재인 그 대선 캠프에 있던 새끼예요. 예. 대선 캠프에 있던 새끼가 낙하산으로 가지고 꿀 빨고 지 아는 그 또 광주시청에 예? 심준섭이 여자친구의 오빠가 있어. 걔가 이 문화 이거 예산을 또 편성하는 놈이야. 다 파요. 다 파. 안 파는 거 아니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 다 팝니다, 이 개새끼야. 에?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다 파.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민구에 이제 돈 잘 쏘지만. 이 전쟁을 할 때 이 정도도 안 파고 이 정도 카르텔도 모르고 전쟁 시작하느냐 싹 알고 있습니다. 여기 원돼지 씨발년들도 똑같아요. 너 뒤집니다. 예? 원돼지 너희들 진짜 나중에 사회적으로 개 사기꾼 너희 몇 년 구속시켜버려요. 내가 돈 띄어먹은 년들, 돈에 처먹은 년들. 간단해. 이거 돼지년들이 돈에 대해서 먹을 거하고 돈에 대해서 집착이 뒤져버거든요. 돼지년들 무너뜨리는 거는 간단해요. 돼지년들 갖다가 찢어버리는 거는 니보다 전년이 더 많이 먹었다 하면 이제 씨발 전쟁 나버려. 돈하고 먹을 거에는 존나 집착을 하거든. 간단해. 어떤 년이 태극기 저 어르신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 혼자 독식해버렸다. 넌 좆대버려요. 좆대버려. 내가 그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활동하는 건 좋아.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 주머니 쌈짓돈 빼는 짓거리를 한다. 너 진짜 너는 다 죽여봅니다. 싹 다 구속시켜봅니다. 나하고 전쟁해도 돼. 내가 혼자 싸워도 너는 다 이겨. 너는 다 이겨. 너는 날 이길 수가 없어. 애시당초 체급이 틀려. 씨발년들 어디 가서 씨발 알바도 안 해본 년들이 오빠를 이기려고 뱃놈 600명을 손가락으로 갈려던 사람이야. 응? 돼지들 키우는 거 뻔하지. 사료 주면은 처먹고 짖다가 자는 것이 돼지들이지. 너희들이 사람이야? 죽여봅니다. 그냥 경고했어. 그 정광용 카페 그년도 조심해. 죽여봅니다. 넌 나의 레이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 주제 씨발 말이 존나 길었죠. 싱크 안 맞는 거는 인터넷 문제입니다. 인터넷 문제인데 나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며칠 또 있다가 또 괜찮아지다가 며칠 또 있다가 괜찮아지다가 그러는데 이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이희진이라는 청담동 부자로 주식 사기, 주식 사기라고 하는데 이게 폰지 사기야, 폰지 사기. 저 애가 흔하디 흔한 방식으로 이제 눈탱이를 까가지고 깜빵을 갔어요. 저 동생하고도 갔는데 얘 부모가 이제 죽었습니다. 살인당했어요. 예, 이희진 사건이라고 살인당했는데 이 조선족 청부살인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살인사건, 이번 사건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폐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치인들이 젊은이들한테 그 어떤 실패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과 인생과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줘서 발생된 이희진뿐만 아니라 그 살인을 일으킨 인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래라고 보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어떻게든 벌면 된다. 이런 인성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건이라고 보여서, 그리고 제가 이 이희진이라는 인간하고 약간의 인연이 있어요. 직접적 인연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조근조근 스토리텔링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재미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장안의 화제예요. 물론 그 승립 버닝썬 문십세 똥볼 때문에 이게 지금 가려졌는데, 이게 지금 지축을 흔들 만한 대단한 사건인데 묻힐 가능성이 있죠.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이 이희진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이희진이가 언제 알았냐면, 제가 이제 저 앞전에 여객선 회사에 있을 때 제 밑에 후임이 감독님 존나 멋있는 인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놈인데, 그러니까는 막 하면서 블로그를 하나 보여주는데 아싸 이희진이에요. 아싸 이희진 하면서 보니까 뭐 주식으로 돈을 존나 벌었고, 뭐 집이 뭐 존나 좋고 차가 존나 많다 이러면서 딱 했는데, 내가 그 블로그를 딱 보자마자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새끼 사기꾼이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감독님 절대 아니래. 그래서 아니 이 새끼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나 잘 나갈 때. 그래서 우리 그 내 밑에 감독이 왜 얘가 완벽한데 사기꾼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지. 돈 있는 새끼는 돈을 숨기지 돈을 절대 자랑하지 않아. 근데 얘는 다르다는 거야. 아니 네가 한번 봐봐. 내가 이런 새끼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 무조건 돈 자랑하는 새끼들은 무조건 망합니다. 이건 세상 진리예요. 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숨겨요.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돈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자랑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잊었는데, 참 웃긴 게, 그러면서 이게 원래 이 이희진하고 비슷했던 인간을 내가 겪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 한동안 인터넷 블로그에서 유명했던 상어초밥이라는 인간이, 또 이 닉네임 상어초밥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희진의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 이걸 또 인터넷 환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난 이런 놈을 많이 겪었다니까요. 이 새끼가, 제가 원래 이 시계를 좋아했습니다. 시계를 제가 좋은 시계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어조비 족밥 새끼들이 워너비로 보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있죠. 예.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저는 그냥 서브마리너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박힌 서브마리너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DC 인사이드를 제가 이제 오픈 멤버입니다. 오픈 멤버. DC 인사이드. 그게 조상이에요, 조상. 일베도 조상이고. 그게 난 이 갤러리가 핫했던 갤러리를 다 이제 거쳤다고 봐요. 인터넷 페인 새끼죠. 근데 이 한동안 DC 인사이드의 시계 갤러리가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유행. 그래서 저는 제가 시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계 갤러리에 정모를 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돈 있는 놈들이 다이아 12개짜리요. 우리 그걸 이제 팔았죠. 망해버려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는 이 물건이 없어가지고 태국에서 샀죠. 태국 방콕에서. 근데 DC 인사이드, 한국에 돈 있는 놈들이 얼마나 많냐면 시계 갤러리 정모를 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보통은 이제 이 시계를 이게 한 2,500에서 3,000 정도 하거든요. 이게 제 시계가.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거를 와 이런다고 이런 시계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예. 근데 내가 그 시계 갤러리를 갔을 때 와 나 진짜 인간 개씹 족밥이구나 이걸 느낀 게 뭐냐면 검정 봉다리를 가져와요. 검정 봉다리를 갖고 오는데 툭 이렇게 그 던집니다. 그러면 그 검정 봉다리 안에 시계가 포장도 안 뜯은 거 있죠. 그냥 짝퉁이죠 짝퉁. 짝퉁 같은 시계를 한 검정 봉다리로 이렇게 갖고 와. 안에 보면 여기서 제일 싼 게 내 거 같은 겁니다. 파텍 필르. 그림으로만 보던 바쉐론 콘스탄틴, 브레게, 제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하이엔드급 시계 하나가 1억, 3억, 5억 이런 것들이 검정 봉다리에 들고 와요. 검정 봉다리에. 예. 전 직접 봤어요. 그런 놈들이 존나 많습니다. 뭐 드는 새끼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 어디 회장이래. 젊은 놈의 새끼들이. 예. 이게 이제 뭐 3대 명품 시계가 있는데 이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불세출에 이제 일단 파텍 필르, 뭐 바쉐론 콘스탄틴, 브레게 아니면 제거 뭐 많아요. 오데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파텍 필립 정도나 보지. 근데 이거를 보면 그냥 검정 봉다리 갖고 와요. 여기서 제가 상어 초밥을 봤어요. 상어 초밥을. 예. 디시 인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닉이 상어 초밥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근데 저는 A급, S급 짭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데 진짜 이게 시계를 매니아들은 이 무브먼트를 탁 치면 이게 짭인지 뭔지 그냥 알더라고. 예. 근데 얘가 피아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파텍 필립을 하나 차고 왔는데 진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가 어디 막 부동산업을 하면서 뭐 하면서 지가 뭐 몇백억 가지고 있다 그러길래 예, 저는 그랬어요. 야 진짜 대단한 놈들이 진짜 많구나. 그랬는데 이제 저는 차는 별로 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시계하고 남자 이제 허세충들이 시계, 차, 슈퍼카 그 다음에 오디오로 갑니다. 오디오로 이런 것들이 이제 레파토리야 레파토리. 근데 이제 저는 차나 오디오 아니고 이제 시계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런 것들은. 근데 얘가 막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부터 딱 이진이 하던 짓거리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기가 엄청나고 걔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어디 집이 뭐 존나 뭐 멋진 별장 내 거다 시계 올리지 차 올리지 뭐 하면 존나 빨아제끼는 병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상업초밥님 인터넷 블로그에 그때는 막 그게 아니라 블로그에 이 상업초밥 글이 자랑글이 올라오는 거를 목매는 애들이 많았어. 오늘은 무슨 자랑을 볼까 예. 그게 이진하던 짓거리거든요. 근데 나는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서 저 새끼는 사기꾼이다 라는 걸 딱 느끼겠더라고. 왜냐? 말이 존나 많네. 일단 이 새끼는. 왜냐? 그 검정 봉다리에 명품 가지고 온 그 시계 갖고 온 사람은 딱 어떠냐? 봉다리 딱 갖고 여기요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걸 막 만지는데 우리는 이거 만지면 때 탈까봐 지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담배 피면서. 그리고 이제 보면 하나 차봐도 돼요. 차세요. 그리고 또 검정 봉다리처럼 갖고 가.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상하초밥 이 새끼는 말이 존나 많아요. 딱 그래. 딱 어디 룸사롱 어디 영업부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주변 지인한테 그랬어요. 난 저 새끼는 씨발놈이 양아 냄새가 나요. 내가 허세가 심한데 저 새끼는 양아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는 야 너 상우초밥님 응? 존나 잘 나가는데 이러더라고. 얼마 있다가 이 새끼가 이제 까였는데 존나 허세에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났지. 좆도 없는 새끼인데 여기저기 여자 눈탱이 까가지고 씨발 막 빚 땡겨가지고 시계질하고 돈 빌려가지고 지랄하던 그런 새끼인 게 나와버렸어요. 망했지 이 새끼는. 존나 사기꾼 새끼라고. 예. 존나 걔 작살나버렸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희진이가 딱 그러니까 상어초밥이 딱 떠오르는 거지. 상어초밥이. 그래가지고 저 새끼는 사기꾼이야.
근데 막 사업을 이야기하고 뭐 주식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꽤나 이 이희진이가 아싸 이희진으로 오래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 텔레비에 존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혹했다니까요. 아, 내가 편견인가? 내가 편견인가? 막 이랬어요. 예. 텔레비에 존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미디어가 만들어낸 괴물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결국 텔레비가 이희진이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나왔고, 음악의 신에도 나왔고, 공중파만 아니지 케이블에서 존나 많이 나왔어요. 청담동 그 부자 이래가지고 막 수액 이래가지고 그 한경TV 주식방송에서는 거의 메이저급이었고. 예. 그래서 나도 헷갈리더라고. 내가 편견인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세월호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기에서 참 독특한 인연이 돼요. 이건 이제 어떤 에피소드인데 제가 너무 한순간에 망하다 보니까 빚만 잔뜩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러니 빚독 쪽을 너무 시달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에 다 막 이제 막 했는데 너무 족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제 개인 썰입니다. 이희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돈이 많다면서요.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나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돈 좀 빌려줘봐라. 예.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너 돈 많다며. 너 돈 좀 보내봐라. 메일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근데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근데 그 답장을 딱 보고 이 씨발놈은 진짜 사기꾼이다라고 내가 확신을 했지. 예. 뭐라고 하냐. 돈 준다는 소리는 안 해. 뭐라 씹으려 놓고 지 회사에 와가지고 뭐 취업을 알아봐드리고 뭐라 그러더라. 자기한테 투자를 하래. 씨발놈이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없어서 돈을 주라 그랬더니 YG하고 구라 잘 치네. 내가 네이버 메일에서 내가 보낸 메일을 보여줄까? 있어야지.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나보고 투자를 하래. 지가 무슨 뭐 수익을 존나 낸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모의를 보냈어요. 내가 돈이 없다니까요. 돈 좀 빌려주라고요. 당신 돈 많다며요. 좀 빌려주시라고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뭐 핀테크인가? 예. 핀테크인가? 뭐 어쩐 건가? 뭐 그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망해버려가지고 할 짓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희진은 꽤나 안 망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희진은 안 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방에 가버린 게 이희문이라는 저 동생 때문이거든. 근데 더 웃긴 거는 저기 스베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황효진하고도 연관이 좀 깊어요. 황효진하고 나는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하여튼 간에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관심이 가잖아요. 잊어먹었지. 잊어먹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베에서 이 세무사 따위가 이문희가 그러면서 억으로 존나 끄는 걸 딱 보면서 첫 글이 올라왔는데 내 느낌이 어땠냐. 드디어 이 새끼 까지는구나. 라고 이제 느꼈죠. 왜냐. 그 이희진이가 저한테 꼬리를 잡힌 게 사실은 훨씬 전입니다. 내가 그 메일에도 적어놨는데 그게 미라클 해운이라는 게 있어요. 미라클 해운. 내가 선주 감독이잖아요. 내가 인아웃바운드를 내 회사에서 관리하던 새끼요. 그래서 해운업에 대해서 선박
선박은 펀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무슨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하면서 미라클 해운을 만들었는데 얘가 미라클 해운 사장이라고 데리고 간 사람이 인천에 포딩하는 업체의 차장이었어요. 차장.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존나 족밥이었어요. 얘가 벨 몰라. 해운을 몰라. 근데 이런 애를 데리고 가서 뭘 사장을 시킨대. 그리고 이희진이가 여기서 이제 막 까버린 게 뭐냐면 배를 인수한다. 에? 배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대선조선이라고 부산에 있는 망해가는 조선소가 있는데 그 대선조선에다가 뭐 신조를 어쩌고 저쩌고 그 썰을 이렇게 막 풀더라고. 내가 그때 그 대선조선소에 있었어요. 배 고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법정관리 상태였는데 내가 이런 글을 보면서 대선조선 내가 선주감독이 거의 조선소에서는 신이에요. 신. 배를 발주하는 사람의 선주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선주 감독에 의해서 조선소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져올 정보는 없어요. 내가 선주 감독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선조선에 배를 두 척 발주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인터넷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대선조선 영업팀한테 미라클 해운이라는 데가 대선조선에다 신조 두 척 발주했습니까? 라니까 뭐 전화가 와가지고 배를 만들어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 발주한 적은 없대. 그래서 내가 허씨발 이것 봐라 이렇게 족같은 거 뭐지? 하면서 그 감독 내 밑에 감독한테 이야기를 했지. 봐라 요렇게 지랄을 한다 요런 새끼들이. 예? 뻥쟁이 맞지?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 얘가. 예? 그때부터 내가 얘를 이거 씨바 존나 이거 눈탱이 존나 깔라고 이거 뭔가 하구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일베에 조털리고 한 방에 갔는데 이 사건 정리하면 결국은 머리가 좋아요. 얘가 결국 핀테크라는 게 이게 사채업이에요. 폰지 사기라니까. 돌림빵이야. 이거 장외 주식이라는 건데 여러분 뻘짓거리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름이라고 똑같이 보면 돼. 누가 포카 따면 씨발 1년 365일 따요. 그게 족같은 소리지. 다단계로 성공한다 그러는데 씨발 뭐 다단계로 다 성공해요. 1000명이 망해야 한 놈 돈 벌어먹는 게 다단계. 그냥 간단해버려. 본지 사기가 그래. 이거 돌려막는 거예요. 이놈 투자 받아가지고 여기 이자 조금 챙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내가 10억을 이 친구한테 맡겼어. 그러면 10억을 준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을 이자라고 주면 내 10억은 그대로 있는 채로 내가 한 달에 500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냥 지돈 5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돈이 떨어지면 또 호구를 물어가지고 돌려막아주고 중간중간에 지금은 이 수익이 안 나가지고 조금 오늘은 이번 달은 좀 이질할 병을 떠는 거예요. 이 사기꾼 방식 똑같거든요. 결국은 사기를 당한 인간들이 그래요. 지돈 10억을 줘놓고 월 몇 프로, 년 몇 프로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씩 통장에 딱딱 꽂아주면 왔다 10억은 그대로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월 500씩 벌었다고 나이 막 청사진을 전원주택 두 채 짓고 막 씨바 어디 미국 가고 몰디브 가고 지랄해요. 그거 네 돈이에요 그냥. 그 네 돈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이게 한 1년 동안 1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500만 원씩 해봐야 6천만 원이요. 10억 주고 6천만 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존나 수익의 귀재다 그래갖고 돈 더 투자하셔 그러면 이제 온갖 사채 끌고 500씩 버는데 해가지고 해갖고 이빨 박어. 그거 모아서 튀는 거예요. 원금이 어딨어. 씨발 먹고 째는 거지. 애시당초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놈들이 10명이면 몇백억 되는 거고 몇천억 되는 거예요. 이게 폰지 사기라니까요. 사기꾼 새끼들 똑같아요. 이게 돈 주시오 해가지고 바로 날르는 게 아니라고. 줘요 돈을 계속. 근데 그 돈이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그 네 돈이에요 그냥.
호구 족같은 짓을 한다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 방송 시청하시는 양반들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돈이 100억 이씨 유산 물려주고 돌아가셔봐야 이런 사기꾼 새끼한테 당신 자식이 다 당해요. 그렇게 인간 만들려면 정권이한테 보내라니까. 이런 걸 잘 알아. 내가 뭐 있어요? 장난쳐버려요. 다 알아 다. 이 바닥에서 존나 사기꾼 존나 많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 존나 뭐 정치 부럽고 씹새끼도 존나 많네. 김 박사님한테 막 전화하거든. 나한테 절대 안 해. 그리고 나랑 같이 만나자 그러면 안 대표는 좀 이런다고.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사기꾼은 사기꾼 킬러를 알아봐요. 알아봐. 내가 개지랄 할 걸 뻔히 알거든. 들키거든. 그러니까 나 불편해. 네. 불편해. 나한테는 절대 전화 안 와요. 전화 안 온다니까. 어중간한 양아치 새끼들은 나한테 연락도 못해. 왜? 만나봐야 지들이 털려요. 예. 털린다니까. 그러니까는 방송 보면 뻔히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이 새끼는 당할 놈인가 지가 당할 새끼인가. 난 사기꾼 사기쳐 먹어봅니다. 난 사기꾼 사기쳐 먹어본다니까요. 진짜로다가. 장난쳐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희진이도 이걸 돌림방을 계속하면 이게 이제 폰지 사기가 조이팔 그 다단계 똑같아. 뭐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수익을 담보해 준다. 다 구라예요. 건물 자체가 씨발 허세야. 결국 당해요. 얘들 목적은 뭐냐? 일정 수준에 해서 부도 처리하고 손실 처리하고 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 이래. 다. 예, 좆도 없어요. 예, 이제 결국 당했지. 나는 이 사기에는 이희진 책임 반, 투자한 새끼들 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한 놈도 죄가 있어.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희진이가 깜빵을 갖고 이제 이희진 동생도 같이 깜빵 가서 이제 이희진 동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번에 나와 있었어요. 11월 달에 나왔다고 작년. 그래서 밖에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이희진 부모가 살해당했어요. 2명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이유가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채무관계에 의한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 같은데 난 이게 단순한 살인 같지가 않은 거지. 단순한 사기라기보다는 사기라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 좀 말이 안 돼요. 일단 굉장히 잔혹하게 살인당했거든요. 굉장히 잔혹하게 살인을 당했어요. 두부회상. 그 다음에 아버지는 토막이 난 채로 냉장고에 해가지고 평택 창고로 이동시켰고 어머니는 그냥 뭐 목절려 죽여가지고 장롱에다가 해서 이걸 기사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삿짐 센터로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채무관계인가? 그거로 보기에는 존나 족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 조선족 청부살인업자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이 주범이라고 잡힌 애가 조선족 살인 청부업자를 3명을 고용을 했고 추가로 3명을 더 고용을 했는데 처음에 고용한 3명은 떴어요.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 나머지 뒷수습 받은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뒷수습한 조선족들은 한국에 지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살해 계획을 한국놈 주범이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게 단순 보복이 아닌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살인을 했어. 그러면 조선족이 토끼는 게 아니라 주범이 도망을 가야죠. 주범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주범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냥 한국에 있었어요. 나 잡아봐라. 잡히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 잡혔어요. 마치 조선족 새끼들은 도망을 갔는데 얘는 꼭 잡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잡혔어요. 얘가.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범행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희진의 동생 이문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문희가 작년 11월 달에 구속 집행 기간 만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슈퍼카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생활고라고 하는데 이희진이가 꼼쳐놓은 현금이 존나 많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문희가 지가 보유한 슈퍼카를 중고가게에다가 다 팔고 그 금액이 강님 감사합니다. 얼마인지를 몰라. 몇십억이었겠죠. 근데 이 중고차 매매가 한꺼번에 처리되고 그 현금 중에 5억을 부모님한테 줬는데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돈을 받은 중고차 매매된 그 다음날 얘가 와서 죽였습니다. 일단 이 5억이 왜 부모님한테 있게 된 건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치정에 의한 살인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희진이한테 채무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자 저도 빚쟁이들한테 매일같이 시달리고 지금도 빚을 못 갚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빚을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죽여버리고 싶잖아. 근데 절대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날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희진한테 이희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희진 동생이 린치를 당하거나 이희진 본인이거나 어찌됐든 채무에 그 주체가 없어지거나 위해되고 이 사람들이 위기가 되면 가장 손해볼 건 내 돈이 없어져. 내 돈이. 그래서 채무자들은 절대 이 빚쟁이들은 빚 채무자에게 위해 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채무에 의한 존속사 아니 그 채무에 의한 뭐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보기엔 이게 추론을 해보면 임마가 이 주범이 돈이 언제 지 부모한테 있고 들어 입금이 되고 이게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면은 이 한 달 전부터 이 동생이 차를 슈퍼카를 파는 거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죠. 그 금액이나 그 금액 상당 부분이 얼마의 규모인지도 알아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1억을 훔치기 위해서 조선족 3명을 고용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뿜빠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남는 장사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돈 줘야 되잖아.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 도망간 이 조선족 새끼가 한국에 있는 거주하는 인간 있죠. 아 누구야? 누구세요? 예. 누구신데요? 예. 예. 예, 예, 예. 지금 방송 중인데요. 방송 중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빨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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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뭘 제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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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선생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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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방송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제 계속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도망간 조선족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들 가족을 같이 일가족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일가족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사람 죽이는 일에 여러분한테 돈 1,000만 원을 주고 같이 죽이자 그럼 여러분 죽이겠어요? 안 죽인다고. 조선족 새끼들이 가족까지 데리고 토낄 정도면 최소 억이에요. 억. 최소. 그러면 3명이면 3억이더라고. 그냥 기본이. 그러면 5억 땡겨 먹으려 그러면 두당 1, 2, 3억 주고 지 2억 먹고 또 뒤에 있는 처리까지 해서 돈 1억 벌라고 이런 짓거리를 해?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범이라는 새끼의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 주범이라는 애하고 이희진의 동생하고 그 아는 관계인가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남의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일이 뭐 제가 뭐 기쁘거나 뭐 하거나 내가 그 친구하고 연관되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희진은 노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 친구가 1심에 5년 받았거든요. 항소해봐야 1년형 준다고 해도 4년에 그 노역이 만료가 1,000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한 3년 조금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한 7년은 산다는 거죠. 지금 이제 1년 조금 2년 다가 2년 넘었나? 5년 정도는 깜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냥 돈을 족같이 벌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족같이 벌면. 어차피 1,000일만 살면 끝나는 겁니다. 1,000일만 살면. 예. 노역의 만료가 1,000일이에요. 1,000일. 1,000일 이상 노역은 없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희진이가 문제는 그거야. 돈을 현금화를 시켜서 어딘가 감춰놨다면 이 감춰놓은 돈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희진이가 돈을 감춰놨다면 이 감춘 위치나 감춘 내용을 누가 알겠냐는 거지. 저는 그 가족밖에 모른다고 봐요. 가족밖에. 5억이 아니죠. 예.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넘어가면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저는 이 사건 딱 보도될 때 제가 와이프한테 보낸 톡이 하나 있어요. 예. 톡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미쳤냐? 이렇게 답장을 해. 이렇게 날짜가 있으니까. 나중에 모르죠. 이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제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요 사건이 굉장히 이제 뒤로 밀렸죠. 그 원래 이게 조용한 사건이라면, 조용한 상황이었다면 이거 난리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묻혔는데, 나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승리가 족같이 보고 문재인이 족같이 보니까 뭐 대한민국 경찰이 다 어디 족같이 뭐 병신들인 줄 아는데, 대한민국 경찰 절대 호구 아닙니다. 호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범인은 범행을, 제가 이상하고 족같은 건 그거라니까. 모든 범행, 하물며 좀도둑도 있죠. 도둑질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완전 범죄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이걸 뭐 어설프게 뭐 들킨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정말 진범은 절대 본인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계획을 합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계획을 해요. 근데 그런 그 범죄의 딜레마를 뛰어넘는 게 경찰이에요, 경찰. 특히 우리나라 경찰이 엘리트 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범죄의 조사와 범죄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경찰들이 잘 공개 안 하죠. 예. 잘 공개 안 합니다. 잘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경찰 호구다, 뭐 멍청이들이다 뭐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의 이런 어떤 강력범에 대한 수사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이게 대중한테 잊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잊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사기를 당하는 새끼들도 문제가 많고, 이희진이라는 괴물이 왜 만들어졌냐? 나는 이희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희진만의 문제가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희진이가 부가티 베이런을 빡 끌고 다닐 때 아주 그냥 슈퍼스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2의 제3의 이희진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나라는 부자를 경멸하면서 부자를 또 떠받들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 없고 대박만을 꿈꾸고 대박만을 강요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뒤틀린 인생을 얘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막 그 노인분들 비하하고 뭐 하는 새끼들, 젊은 새끼들 꿈이 뭔 줄 압니까? 뭐 유튜버 이거고, 맨 포주 새끼, 맨 어디 토쟁이 새끼들, 토토, 맨 토토나 하고 한방만 노려요. 한방. 탕아 새끼들만 육성합니다. 탕아 새끼들만. 페류나들만 양산해요. 페류나. 한방에 어디 가서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회가. 그 예전에는 쌈박질을 하고 애들이 뭘 해도 그 약간
그 낭만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싸움을 해서 내가 1등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요새 애들은 돈만 많이 벌면 뭐든지 대체 오케이라는 주의예요. 그걸 어른들이 가르쳐. 그걸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비트코인이 왜 저렇게 난리발작질을 했어요? 저건 돈이 아니에요. 지그들 놓고 지그들 돈으로 지그들이 뛰었지. 누구 말 믿고? 문재인 씨발 새끼 말 믿고. 근데 사회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렸거든요. 망가져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희진의 이 사건이 재조명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훈을 줘야 돼요. 애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양산된 허영이 만들어낸 괴물이 결국 어떤 불행을 자초하고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돈과 모든 것을 맞바꿔 버린다는 요새 애들의 어떤 단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많으면 편하고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을 필요까지는 또 없어요. 근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죠.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요. 맨날 씨발 쳐 벌어가지고 저는 이 강남에 오지랖 넓고 돈 많은 병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니들이 돈이 많고 돈을 좋게 쓰는 방법을 자식 새끼들한테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희들 자식은 반드시 나 같은 놈들 밑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애들한테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애들한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근데 이 사회가 족같아요, 아이가. 지금.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져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애들은 결국 공산주의자들밖에 없어요. 누가 애들을 노름에 미쳐 날뛰게 하는가? 누가 애들로 하여금 뭐 당인성은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어금니 아빠가 괜히 나온 줄 압니까? 어금니 아빠가 괜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희진 사건을 보더라도 그간 이 사건도 그렇다니까요. 조선족 그 청부살인업자들 이제 나온 거잖아. 이런 예가 많아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 이거 기사에서 내려버린다니까요. 방통위에서 제재해요. 왜? 인종차별, 조선족 혐오 불러일으키는 컨텐츠라고 제재한다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나라가 이런 기사는 많이 퍼뜨려야죠. 오히려 많이 확산해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명백한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도 뭐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이 컨텐츠를 제한해버립니다. 보시라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가면 그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거 국회에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이런 무분별한 뭐 황금 만능주의, 그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양산원의 돈의 집착, 청년들의 돈의 뭐 정신적 노예, 종속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빚어내고 있는 사회적 문제, 그들을 추종하는 어린 아이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다뤄줘야 돼요. 돈이 다는 아니에요. 돈이 매우 필요하죠. 근데 문시입세가 하는 거를 보세요. 2030 청년들한테 취업 준비금이라고 50만 원씩 퍼준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20살, 30살 먹은 애들이 50만 원을 나라에서 공으로 주면 그 이제부터 50만 원은 일 안 해도 버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 50만 원을 일을 해서 벌게끔 해줘야 가르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새끼들이 이 50만 원을 받으면 정작 그 피해는 걔들이 받습니다. 왜? 난 50만 원을 받는 거는 좋다고 해. 근데 이 50만 원에서 출발을 해야 돼. 이게 빨갱이들 방식이에요. 애들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병신들한테 내몰려 있거든요. 이걸 20대 30대가 니들 왜 50만 원 받아 하고 40대 50대가 질투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50만 원 아니라 필요하면 애들한테는 500만 원도 줘야죠. 근데 그걸 처먹고 어디 그 떡질이나 쳐라고 가신 애들하고 모텔이나 가라고 그걸 쓰는 그 관리 감독도 안 되는 그런 50만 원보다는 얘가 정말 일을 할 수 있고 사회를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드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500 아니라 5천도 써야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핀 꽂아주는 거예요. 몰핀 꽂아준다니까요. 우리 애들 20대 30대 청년들한테 문재인이 마약 먹이는 거예요. 정신적 마약. 애들을 마약 중독자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걸 서울 시민들이 거부해야 되거든. 그 청년한테 줄 그 예산을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공통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맨 씨발 어디 모텔비로 없어지고 담배값을 없어져요. 예? 그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사무실을 공짜로 쓸 수 있게 건물을 하나 내달라 이거예요. 건물. 아니 씨발 창업을 하면 뭐하냐. 월세 200~300을 내야 되는데 내가 1년 정도는 뭔 장사를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빤스를 띄어다 팔아도 씨발 새끼들아 1년은 해야지 마진이 남아서 사무실 비용을 내야 돼. 요 이 땅 하면 지금부터 월세는 까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애새끼들한테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건물을 지어서 애들한테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월 20만 원짜리 임대료로 사무실을 빌려주란 말이야. 이게 낫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서 사업이 실패해도 그 책임을 묻지 말고 다시 해봐. 다시 해. 괜찮아. 이걸 가르쳐 줘야지. 이걸. 애들이 청년이 그 공간 안에서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여서 땀내 나는 인생들을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열정도 나오고 뭐 창의성도 나오고 하는데 다 갈기갈기 찢어서 주머니에다 50만 원씩 지어주고 방구석에다가 내모는 것이 박원순이고 문재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차라리 압구정동이나 여기 서울에 지금 공실 사무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건물주들하고 건물을 놀리느니 계약을 해가지고 좋은 건물에다가 사무실 보조금 줘서 건물주도 좀 이 공실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들은 사무실 싸게 써서 좋고 이런 씨발 뭐 타협되는 어떤 정책을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이게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정당인과 정치인들이 해야지. 건물주들도 고민이 있고 학생들도 고민이 있고 청년도 고민이 있으면 이 안에서 세금이라는 게 뭐야. 니들 씹탱이 이 개새끼들 니들 쌈짓돈이 아니야. 씨발 새끼야. 문재인 개 족같은 새끼야. 니 새끼 어디 가서 그 김정은이 기쁨적 빤스 사줘라고 우리가 걷어준 돈이 아니라고 이 씹새끼야. 서울시장 니 씨발론 방어선 니 마찬가지야. 개새끼야. 그러면 이게 씨발 천금같이 봐야지. 뭐야. 건물주들은 임대가 공실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죽겠대. 어차피 노는 건물이면 합의를 해야지. 200만원 월세 받을 거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주니 청년을 지원해준다 치고 100만원만 받으세요. 그거 충분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애들한테는 네가 50만원 내.
국가에서 50만 원 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꾸 임대료 올라간다 지랄만 하지 말고. 그러면 건물주도 공실률 어차피 놀면 돈 나가는데 거기에 사회적 기여해서 좋고, 얘들은 정부하고 건물주한테 고마워서, 어르신들한테 고마워서 열심히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책임을 다해서 뿌듯한 것이고, 얘가 실패했어도 건물주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고. 이게 건전한 재정지원이지. 씨발 새끼들이 무슨 씨발 없어져서 가시네들이랑 모텔이나 가서 껌이나 사쳐먹을 돈으로 50만 원을 조건도 없고 뭣도 없이 씨발 지원하는 게, 그걸 또 좋다고 애들한테 마약 처먹이는 그게 국가입니까? 그게 정치인이에요? 정말 더럽고 추접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이의지는 또 나와요. 왜? 한탕주의를 가르친다니까요. 애새끼들한테. 한탕주의를 가르쳐요. 어차피 개천에서 용 안 나와. 토토나 해가지고 토토 사이트나 만들어서 한탕 빨고 외국 튀어서 도망가서 살아. 이게 진짜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어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강남에 돈 많은 건물주 니들이 뭘 씨발 뭐 이렇게 나라가 씹창나고 이런 도둑놈 새끼들이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니들이 돈 있다고 씨발 까불 떨고 하나 부럽들 안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뭐야? 돈 있는 인간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 거야. 그래야 멋있어. 나는 강남 부자 새끼들 다 거지 사기꾼 새끼들로 봐요. 영원히 뒤진 새끼들이 돈이 많다고 부자입니까? 난 이런 새끼들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족같아요. 똑같아요. 더럽고 추접하고. 그러니까 그 자식 새끼들이 잘 안 풀려. 배운 게 있어야지. 이러는 법을 배웠습니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까? 사람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냥 씨발 뭐 돈이나 쓰고 기집질이나 하고, 기집년들 어디 성형수술이나 하고 뭐 족같은 것만 배웠어. 그런 년들이 또 결혼을 해요. 그런 놈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 새끼한테 뭘 가르칠 거예요? 족같아버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존나 씁쓸해요. 씁쓸하고, 저는 이런 사건이 터질수록, 저도 왜 한탕을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도 로또 존나 사봤거든요. 간절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 로또 존나 사봤고, 제가 이제 진짜 별짓 다 해봤죠. 별짓 다 해봤는데 정답은 뭐냐면요, 남이 내 인생 절대 안 살아줘요. 이건 진리라니까. 남이 내 인생 절대 안 살아주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겪어보니 그래. 다 대가가 따라. 한번 크게 쉽게 번 돈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해요. 뭐가? 공짜 없어요. 결국 내가 여기까지 헤쳐나오는 거, 결국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견뎌야 되고, 내가 벌린 일이니 내가 다 감내해야 되고, 이걸 피할 수도 없어. 위기를 외면한다고 이 위기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밀린 숙제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해결해 나가다 보면 10년 걸릴 것 같은 일이 1년 안에 정리되고, 2년 걸려 정리되고, 3년 걸려 정리됩니다. 저는 제가 딱 망했을 때 1년 지나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와, 딱 3년 반 가더라고. 이 3년이 1000일이 넘지 않습니까? 예? 1100일이에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그냥 3년 반이 지났고, 이제 조금 눈이 떠지고, 이제 조금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제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작은 거에 감사해요. 작은 거에. 이게 무슨 씨발 족같은 뭐 어디 뭐 위인전에나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어.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작은 거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 왜냐? 내가 제일 지금 행복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밥을 사고 싶을 때 밥을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그 갈 때 차비를 걱정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과 먹는 커피값을 걱정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닌겔 하나 맞을 때 돈 안 쳐다볼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너무 어깨가 뻐근한데 찜질방을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운동이 너무 하고 싶고 게사료를 사 먹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방송한 덕분에, 내가 일한 덕분에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게사료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너무 좋고, 내 애가 유치원 갈 걱정을 안 해서 좋고, 내 와이프가 애들 아파서 병원을 못 갈 걱정을 안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체가 고마워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겁니다. 뭘 이거를 막 개똥이나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100억이 턱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근육 만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떤 헬스 트레이너 몸을 보고 금방 내가 뭘 하면 근육이 켜켜이 막 우락부락해질 거 이렇게 상상을 해서 하니까 실망을 하죠. 안 그래요. 깻잎 한 장 한 장씩 이 근육을 올립니다. 노력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게 돼요. 결국 내가 운동을 해야 돼. 내가 잘 먹어야 돼. 내가 잘 쉬어야 돼. 예. 다 그 사람들도 2년, 3년, 5년 그 결과물이거든요. 예. 일확천금 생길 수 있죠. 지름길 있죠. 다 돌아온다니까. 다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급함에서 벗어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급함에서. 내가 예전에는 전 지금 빚을 아주 천천히 갚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왜냐하면 제가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전 월급을 받아요. 월급.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요. 왜? 회계를 따로 해요. 왜? 이거 벌어내드리는 족족 제가 빚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닐 뿐더러 투명하게 하자 이거죠. 왜? 전 아주 더 키울 거기 때문에 이 회사를. 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남 떼밀기던 시절이 엊그저께인데 지금 봉급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죠. 조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채무자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옛날 같이 내가 뭘 이빠이 몇십억, 몇억, 나도 돈 있어 본 적 있어요. 내가 왜 돈 있는 적이, 나 돈 있고 나 돈 원 없이 써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돈 쓰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근데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을 벗어나는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돈 100억 1000억보다 더 큰 행복이거든요. 이 조급함이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빚쟁이의 전화로 시작을 해서 눈 감을 때까지 빚쟁이의 전화로 시달리면 그땐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하루만이라도 빚쟁이 전화 안 받고 그냥 잠이라도 실컷 잤으면 좋겠다. 이 정말 보잘것없는 바람이 너무 간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진짜 하루만 진짜 내가 맘 편하게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이에요. 그렇게 간절했던 소원이 돈도 아니고 하루만 내가 진짜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전화 안 받고.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루 정도는 집에 가서 애들하고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애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장난감도 하나 사주면서 전화 직원들한테 하지 말아라. 오늘은 할 수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큰 게 아니라니까요. 큰
큰 게 아니에요.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표정도 좋아지고 이 어떤 생각도 유연해지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악이 너무 많았다면 그 지금은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이런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선물을 해줬냐? 저의 위기와 여러분들이 선물해 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썰방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반을 망가뜨렸고 제가 믿었던 사람들 반이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람이 저를 망가뜨렸거든요. 네, 썰방 초창기 보신 분들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더니 사람이 나를 구하네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처음 이 썰방이란 걸 할 때 8명 봤습니다. 8명. 그리고 나중에 30명이 봤죠. 그리고 50명이 봐서 방을 계속 폭파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본다고. 족같다고. 100명이 봐서 짜증이 났어요. 너무 많이 본다고. 그러다가 1000명이 금방 됐고 2000명 되고 5000명 되고 8000명 되고 9000명 되고 터졌다가 이 뭐 귀찮고 잘 모르는 휴대폰을 뒤적거려 가면서 쫓아와주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주고 이게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7개월 만에. 다 증인이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건 그 8명은 지금도 봐요. 전 이게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처음에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전 그 8명이 내 직원이 됐고 내 집회를 지역을 가면 찾아와주는 내 동생이 됐고 그 8명이 같이 하는 머리를 잘라주는 내 팬이 됐고 그 8명이 같이 합니다. 지금도. 저 MPC가 그 증인이고 현진이가 증인이고 우리 누렁이가 그 증인이고 정계입이 다 증인이에요.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망가뜨리는데 사람이 살려줬다. 좀 그래서 이게 그냥 제 모든 어떤 마인드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런 게 저는 좋은 본보기라고 봐요. 애들한테. 그 비결은 제가 정말 족같았지만은 2년간 아스팔트에 절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뉴스타운에서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진실성을 봐준 침묵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게 된 것이고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제 경험담, 제가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정말 나중에 이 애들한테 속지 말아라. 그 50만 원의 마약에 취하지 말아라. 이걸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요. 사실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짜 없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전 이걸 할 겁니다. 제가 여유가 생기면. 전 정치 지향적이지 않아요. 다만 제가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욕심은 있습니다. 저는 정치 지향적이지 않은 인간이에요. 왜? 정치와 저와 맞지 않다라는 주의입니다. 충분히 조력자로서 좋은 자로서도 좋은 포지션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꼭 배지를 다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일상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각성시키고 속지 말아라. 저거 먹으면 너희 죽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돈 가진 씹새끼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정치인들과 정치할 새끼들한테는 돈 될 준비를 하고 총알 쏜 준비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걸 존나 족같이 봐요. 씹새끼들이. 진짜 이게 정치인데. 건물 내놔 이 씨발 새끼들아. 애들 좀 가르치게. 뒤질 때 싸질머지고 갈래? 족같이 본다니까요. 그 뭐냐? 결국 빌어쳐먹는 새끼들이, 평생 빌어쳐먹는 새끼들이 남 뒤통수 까가지고 돈 벌어먹던 버르장머리를 못 버려가지고 맨 씨발 뭐 권력지향형이야 씨발 새끼들이. 더러워버려 씨발 새끼들. 저는 이런 새끼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해피나눔 하시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해피나눔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한 놈이 1억을 저한테 후원하면 그 씨발 새끼 입맛에 맞는 짓거리를 해야 돼. 계속 딴질 걸어. 족같은 새끼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개 족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럼 내 성격에 그거를 한 번은 들어주겠지. 예. 그럼 씨발 이게 막 반복되잖아요. 그럼 족같아 하고 씨발 두드려 패분다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새끼가 돈 안 주면. 그래서 작은 돈이 많이 모이면 이거는 누가 지분 요구도 못해. 돈 많은 씨발 써놓고 막 감나라 배나라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참견질하지 말라는 거야. 잊어버려. 근데 그게 숫자가 많으면 5,000명만 모여도 2만 원씩만 해도 월 1억이야. 씨발 여기 20%야. 20%. 족같아버려요. 인간들이 정말 추접시라 그래. 그래야 존나의 넓은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애새끼들을 밥을 3회게 가면서 불러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이야기를. 해피나눔 멋이라고 그러니까. 해피나눔. 어떤 새끼들처럼 큰돈 쏘세요. 뭐 쏘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는 별로 안 해요. 해피나눔이야 해피나눔. 10,000원 내고 잊어버리시라고. 이게 최고야. 왜 또 씨발 한 달 10,000원 내고 끊어버리면 족같고요. 그만 이제 그래서 제가 해피나눔 하세요. 해피나눔 하세요. 하세요. 뭔 짓을 해서라도 그 돈 10,000원 짓거리는 안 아깝게 해드릴게. 아시겠죠? 자 오늘 2시간 방송해버렸네. 존나 길었네. 이거 싱크 안 맞는 건 인터넷 회선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벨지라를 다 해봤는데 회선 문제니까 그 또 인터넷 기사를 불러가지고 수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좀 요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내용이 평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치 지향이나 어떤 코미디하고 거리가 멀어서 다소 지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새끼 방송은 왜 저렇게 싱크가 안 맞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 우주 정거장에서 방송한다고 하십시오. 그 레이턴시. 예, 존나 간지 터져보자. 지금 여기가 우주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너 저도 모르냐? 저분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야. 저 우주 정거장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약간의 송수진의 편차가 좀 있거든. 레이턴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간지 터지게. 예, 말하기 나름이거든. 맞잖아요. 뭐 확인이 가능해? 떠댕기잖아요. 지금 무중력 상태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센스가 그렇게 없습니까? 장난쳐버려요. 예. 자. 오늘 방송 후원해주신 회장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같이 시청해주신 6,500명 가량 되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일은 조금 늦겠습니다. 내일 또 뵙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항상 우리는 공산주의가 적입니다. 멸공찬 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웜돼지는 정신병이에요 선생님들. 정신병 진짜 개씨파.